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피곤함을 느낄 때 많이 챙겨 먹는 게 비타민 C인데요. 그런데 영양제로 챙겨 먹는 것보다는 음식으로 챙겨 먹는 게 더 좋다고 하죠. 네, 그렇다면 태균 씨는 비타민 C가 가장 많이 든 과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쉽다. 귤이죠. 네, 틀렸습니다. 이 귤보다 2배, 또 사과보다 10배 이상 많은 비타민 C를 보유하고 있는 과일이 있는데요. 바로 정답은 딸기입니다. 네, 귤의 2배라고 하면 비타민의 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딸기가 이 영양 성분 말고도 숨은 매력이 더 많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상큼하게 또는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딸기의 무한한 매력 속으로 빠져볼까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날씨도 슬슬 풀리고 몸도 마음도 노곤노곤해지는 거 보니까 봄인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없어요. 없어요. 입맛이 없어요. 이럴 때는요, 바로 입맛 돋우는 제철 과일이죠. 뭐냐고요? 바로 한 입 깨물면 새콤달콤한 딸기. 지금부터 안동 딸기의 매력 맛보러 함께 가보시죠. 달콤한 맛이면 맛, 상큼한 향이면 향, 과즙 팡팡 새콤달콤한 안동 딸기가 돌아왔습니다. 쌀쌀한 이맘때 집 나간 입맛도 발걸음 돌린다는 상큼한 안동 딸기. 일교차가 끈 안동에서 나고 자라 유난히 탱탱하고 달콤한 안동 딸기 상큼한 맛 즐기러 가보시죠. 딸기 어디선가 새콤달콤한 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 상큼발랄 딸기향에 이끌리듯 도착한 곳은 경북 안동시 풍천면의 한 농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에 오면 봄을 미리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그게 뭐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상큼한 봄을 맞이할 수 있는 딸기 농장입니다. 자, 하우스로 가실까요? 딸기 따라요? 네. 가시죠. 네. 상큼한 맛으로 코끝에 다가온 봄을 알리는 딸기. 저온성 식물 딸기는 지금 이맘때가 딱 제철이라고 하죠. 추울수록 당도는 싱싱함은 올망졸망 빨갛게 맺힌 안동 딸기. 보기만 해도 침샘 폭발. 새콤달콤 과즙 팡팡. 어머어머 이 때깔 좀 보세요. 상큼한 향기에 홀린 듯 딸기 농장을 찾은 사람들은 비단 기정 리포터뿐만이 아니었으니 고사리 손으로 톡톡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수확의 기쁨을 만끽 중인 꼬마 농부 등장이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너무 향긋하고 달콤한 향에 저 딱 하나만 맛 좀 봐야겠어요. 이게 야 달콤한 과즙. 맛있어. 네, 아이고, 따서 먹는 게 더 많겠네. 따다가 먹으면 안 돼요? 괜찮아요. 여기서는 실컷 따먹고 한 팩 가져가면 돼요. 그래요? 네, 딸기 체험 그렇습니다. 어이구 좋네요, 좋아. 아니 그런데 예. 어쩜 이렇게 달고 상큼하고 맛있어요? 예, 원래요, 안동 딸기는 일교차가 커서 딸기가 새콤달콤하고 맛있습니다. 아주 달아요. 딸기의 원조인 남쪽 동네에 비해 일교차가 크고 추운 기후를 지닌 안동. 청정지역 안동에서 나고 자라 크기는 조금 아담하지만 과육이 탱탱하고 새콤달콤 진한 맛이 일품인 안동 딸기. 빨갛게 잘 익은 것들로 골라 준비된 바구니에 담아주면 끝. 뿌리치기 힘든 빨간 맛의 유혹에 결국 꼬마 농부도 넘어갔다. 한입 가득 퍼지는 상큼한 맛. 오고고 맛있어요. 수확의 기쁨은 계속 이어집니다. 마치 딸기 뷔페를 온 듯 하나를 먹고 하나를 담고 그야말로 딸기 충전의 시간. 계속 올라갑니다. 마트에서는 이렇게 못 사잖아요. 절대 못 사죠, 이렇게. 이렇게 딸기 체험장에 오면은 마트에서 딸기를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딸기를 먹을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은 재밌게 즐길 수도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딸기도 잘 따는 방법이 있다죠? 첫 번째 손, 두 번째 손 딸기 꼭지 위에 얹은 다음에 밑에 세 손가락 감싸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가슴 쪽으로 톡 쳐주세요. 딸기 꼭지를 엄지와 검지로 잡아준 뒤 당겨주기만 하면 잘 익은 딸기가 톡톡
꼭지가 진한 푸른색을 띠고 마르지 않은 것이 싱싱한 딸기. 보관할 때는 습도에 약하기 때문에 밀봉하지 않고 서늘한 곳에 두어야 오래도록 맛있게 딸기를 즐길 수 있다는 말씀. 여기 너무 부러워요. 여기도 있죠. 아우, 기정 씨, 입꼬리가 귀에 걸리겠어요. 물 만난 고기 아니 딸기 만난 기정. 입맛 돋우는 비타민의 여왕 딸기. 남녀노소 사랑하는 딸기를 이렇게 체험 농장에 와서 직접 와, 따고 여러분. 맛보고 즐기고. 제가 탄 딸기입니다. 보세요. 가득이야, 가득. 어째 수확하는 것보다 먹는 게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아이고, 여기도 먹고 있네. 아니, 처음 해야지. 먹고 있으면 어떡해요. 먹어도 된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상자에 담는데 또 맛은 또 중간중간 봐도 된대요. 아니, 딸기 맛 어때요? 너무너무 맛있고 제가 직접 따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 한번 맛봐도 돼요? 네. 둘 다 맛있네요. 열심히 수확한 자 마음껏 먹어라. 방금 딱 과즙이 넘치는 생생한 딸기의 매력. 오늘은 내가 요리사. 이번엔 딸기 요리 체험으로 즐겨볼까요? 오, 신선한 딸기도 있고요. 반죽도 있는데 뭘 만드시려고요? 예,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딸기 와플 체험을 할 거예요. 오, 딸기의 변신은 무죄. 딸기 와플 시작할 거예요. 자, 오늘의 요리는 뭐라고요? 딸기 와플. 기름을 발라야 돼요. 지금 불이 들어왔죠? 양쪽으로 불 들어왔는 데서 기름을 먼저 바르고 그다음에 와플 반죽해 있는 거를 부을 거예요. 여기 보면 2인분이 돼 있어요. 그러면 다 부으면 안 돼요. 경청 또 경청. 요리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 아이고, 눈에서 레이저 나오겠다. 조그만 손으로 직접 와플팬에 오일도 발라주고 송송송 딸기도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1분의 기다림에 마치 식년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 따끈한 와플이 완성되고 활용 점정을 찍듯 딸기와 생크림까지 얹어주면 딸기 와플 완성! 딸기 요리 체험 미션 클리어! 엄마와 아이들 모두에게 딸기와 함께하는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있는 딸기 농장에서의 하루. 짜잔! 제가 만든 딸기 와플입니다. 오, 예쁘죠? 모양 예쁘죠? 오, 금방 딴 신선한 딸기가 들어갔으니까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됩니다. 맛 좀 볼게요. 잘 딱 말아가지고 와플을, 어머나 세상에. 그대로. 안녕하세요. 먹고 있으세요. 이야, 맛있는 빵과 함께 여기는 신선한 딸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새콤하고 달콤하고 부드럽고. 원래 열심히 일하고 먹는 새참이 꿀맛인 거 다들 아시죠? 직접 수확해 더 맛있는 안동 딸기. 딸기도 따고 딸기도 먹고 딸기 요리까지 딸기 체험 농장에서 재밌게 즐겨보세요. 딸기향에 이끌려 도착한 다음 장소는 바로 납니다 나요. 들어서자마자 향긋하고 달콤한 딸기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에 오면 맛있는 딸기를 이 계절에 200% 즐길 수 있는 카페라고요. 아니에요. 저희는 1년 내내 맛있는 딸기를 즐길 수 있는 딸기 카페랍니다. 그러하다. 딸기에 의한, 딸기를 위한 언제나 딸기 가득한 이곳의 정체는 바로 딸기 카페. 여기도 딸기, 저기도 딸기, 메뉴판을 가득 채운 딸기. 여기도 딸기 저기도 딸기. 와, 메뉴에 딸기가 가득합니다. 네, 저희는 딸기 케이크와 딸기 우유, 그리고 딸기 티라미수 등 딸기 디저트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딸기 조각 케이크와 가족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케이크 한 판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여심저격이란 바로 이런 것.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달콤한 케이크 위 상큼한 딸기를 아낌없이 얹어줍니다. 아이돌급 비주얼에 상큼한 맛으로 출구 봉쇄. 이것이 바로 딸기 케이크의 매력. 와, 딸기 케이크와 딸기 우유. 요즘 딸기가 또 제철이잖아요. 그래서인지 향이 더 진한데 그럼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딸기 케이크의 달콤함에 딸기 우유의 상큼함을 더해주니 지난 겨울에 얼었던 입맛까지 사르르르르르 입속에 몰아치는 상큼 발랄 딸기의 맛. 아, 입안 가득 봄이 찾아왔습니다. 입안 가득 아주 향긋함과 상큼함이 가득해요. 그 무엇보다 딸기가 너무너무 신선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가장 신선한 딸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안동에서 재배하고 있는 딸기를 직접 받아서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신선한 딸기를 가지고 와서 그 재료로 이 케이크와 우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딸기 디저트가 더욱 맛있게 느껴지는 비밀, 그 답은 바로 안동 딸기였습니다. 가장 신선한 맛을 내기 위해 인근 지역 농장에서 공수해오는 안동 딸기. 달콤 탱탱한 안동 딸기를 사용해 더 맛있는 딸기 케이크, 딸기 라떼, 딸기 디저트. 와, 딸기 케이크에 생과일 딸기 우유 한 모금까지. 오, 먹고 나니까 이렇게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요. 원래 딸기 좋아해요? 네, 완전 좋아해요. 그래요? 오, 맛은 어때요? 일단 제가 딸기를 제일 좋아하는데 1년 내내 딸기 디저트를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일 좋아하고요. 사장님이 부담스럽지 않게 누구든지 즐길 수 있게 디저트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좋아요. 비타민C가 풍부해 몸에도 참 좋은 안동 딸기.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인 거 다들 아시죠? 달콤한 딸기 케이크에 생딸기 우유 한 모금까지. 오늘 딸기 충전 완료! 달콤한 딸기 카페에서 맛있게 드셔보세요. 내 손으로 직접 딸기를 수확하고 1년 내내 맛있는 딸기 디저트까지. 입안을 휘몰아치는 상큼한 딸기 바람. 이름만 들어도 군침 솔솔 돋는 안동 딸기. 특유의 탱탱한 과육, 새콤달콤 진한 맛 자랑하는 안동 딸기의 매력 탐구 시간. 여러분도 상큼해지고 싶은 하루에 딸기 하세요. 직접 따고 요리를 만들고 맛있는 디저트의 맛까지 안동 딸기로 상큼하게 채워본 하루.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새콤달콤한 안동 딸기, 여러분도 맛보러 오세요. 네, 안동 딸기 잘 만나봤습니다. 안동 딸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기후적 특징이 있는데요. 과육이 탱글탱글하고 과육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네, 딸기를 정말 좋아하는 저는 정말 화면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요.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딸기 주문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맛있는 딸기 고르는 팁이 있습니다. 바로 꼭지 부분에 꽃처럼 활짝 펴 있을 때 당도가 높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딸기 고를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큼한 딸기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도 상큼 발랄한 주인공들이 기다리고 있죠. 네, 바로 음악을 사랑하는 청춘들입니다. 그들의 끼와 열정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지금 출발하시죠. 언더독, 흔히 이기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낮은 약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늘 스포트라이트 바깥에서 몸부림쳐야 했던 그들. 하지만 무대에 오르는 순간 그들은 세상의 주인공이 됩니다. 지금 춘천에선 언더독의 유쾌한 반란이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춘천의 한 극장. 2019년 4월부터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프리즘 경연대회 왕중왕전이 준비 중입니다. 프리즘이란 음악을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맘껏 실력을 뽐낼 수 있도록 춘천의 한 레코드사에서 음원 제작 특전을 걸고 주최한 대회. 리허설을 위해 일찌감치 공연장에 도착한 참가자들이 부랴부랴 변신에 몰두합니다. 으이그 이뻐 이뻐. 안무 영상을 보고 또 보며 이미지 트레이닝까지. 과연 누가 우승할까요? 저희가 이제 왕중왕전을 진행할 때도 이제 전 시즌에 우승했던 팀이 4팀이었고 이제 저희가 와일드카드로 뽑은 팀이 4팀이었는데 사실 전 시즌 우승팀이 아니라 와일드카드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중학생이고 고등학생들까지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승할 거라고는 생각을 아예 못했었고
리허설이 시작되자 앳된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프로의 눈빛으로 변하는 참가자들. 앞서 개최됐던 경연대회에서 이미 좋은 성적들을 거뒀던 만큼 오늘 경쟁이 정말 치열할 것 같습니다. 정말 역대 우승팀 중에서 당연히 최종 우승팀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인터뷰를 역대 우승팀들 위주로 땄는데 설마 하는 일이 벌어졌죠. 마침내 다가온 공연 시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의 공연을 보기 위해 많은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아왔습니다. 누굴 응원하러 왔는지 투표도 하고 잘 보이는 자리에 골라 앉아 함성 발사할 준비도 완료. 레아라 화이팅! 제로 화이팅! 모두 보고 있으니 멋지게 잘해보자고요. 에볼루션 팀에 있는데 나이에 걸맞지 않게 되게 파워풀한 댄스가 강점인 팀이고요. 일루전은 탁하면서 약간 좀 매혹적인 목소리랑 깔끔해서 단정한 목소리가 어울려져가지고 그 케미가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레아라 팀은 이제 하이퍼 뮤직 어워드에서 이제 우승도 하고 이제 LA 순회 공연도 갈 정도로 굉장히 춘천 지역 내에서 유망주로 꼽히고 있는 댄스 팀이고요. 김민광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워풀한 보컬이 매력인 한가다 분이십니다. 환호가 너무 커서 네, 저는 제 생각에는 그냥 가 이렇게 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구나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어요. 무대가 이제 막 시작되고 춤이 이어질 때 환호성이 역대급이었어요. 그때 제가 좀 무대 뒤쪽에 있었는데도 뭐야 누구 무대야? 이럴 정도로 엄청난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무대를 살짝 봤는데 예전에 봐왔던 그 팀이 맞나 할 정도로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이변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은 미더컨 레코드가 주최하는 프리즌 파이널에서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여 위와 같은 성적을 거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12월 29일 미더컨 레코드 대표이사 김준. 우승은 제로입니다. 최연소 참가팀이라 아무도 우승 후보로 생각하지 않았던 제로의 우승. 진정한 언더독의 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겨울방학인데도 3, 4, 5 학생들이 학교에 모입니다. 가만 안면이 익은 달 혹시 제로? 방학 중에도 연습하러 모이다니 와 다들 댄스 모범생이네요. 심지어 1월 초에 이미 졸업한 졸업생까지. 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프리즘 경연대회 최종 우승팀으로서 요즘 레코드사와 제로만을 위한 특별한 음원 제작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곡이 거의 90%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촬영팀이랑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네, 세트장 같은 경우에 이제 알아봐서 이제 촬영 일정 잡고 이제 촬영한 다음에 뮤직비디오를 이제 음원 유통을 해서 나중에 뭐 음원 사이트에 제로라는 이름을 치면 이렇게 검색이 나와서 길이 남길 수 있게 그렇게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가수의 음악이 아닌 오직 제로만이 춤출 수 있는 음악. 앞으로 후배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자산인 만큼 이미 졸업한 3학년들도 모두 나와 새로운 안무를 짜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제로의 새 안무, 지금 최초 공개합니다. In the realism of life and actuality, ruffles the status, the personal status depends on salary, and my mentality is money orientated. I'm destined to live the dream for all my peeps who never made it. Cause shit, we were beginners in the hood as 5%, but something must have got in us. Cause all of us learn to sinners. Now some resting in peace and some are sitting in San Quentin. Others such as myself are trying to carry on tradition, keeping this rough of street ghetto western societies. Cause it provides with the proper insight.
got us. Even though we know somehow we all gotta go, but as long as we leave it deep and we'll be leaving with 장난치는 모습만 보면 영락없는 철부지 여중생들. 칼군무의 원천은 이렇게 격이 없는 선후배 사이였군요. 10. 왜요? 언니들이 잘 저희한테 화도 별로 안 내시고 잘 춤도 착하게 알려주시고 화를 안 내세요. 잘 이끌어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언니들 졸업하셔도 걱정 없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떠나게 된 선배들은 더욱 감회가 남다릅니다. 솔직히 그 프리즘 시즌을 1, 2, 3을 다 나왔었으니까 그 성적도 다 저희를 봤잖아요. 근데 점점 솔직히 말해서 떨어지는 걸 보고선 이번에도 그냥 불러주셨으니까 그냥 즐겁게만 하다 가자고, 이렇게 별로 우승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리허설 하는 당시까지도 그랬거든요. 저희는 그냥 와일드카드로 나왔었던 거니까 별로 그렇게 큰 기대는 없었는데 딱 제로라고 하는 순간에 그때 그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포기를 모르는 노력으로 당당히 인정받은 어린 소녀들의 반란. 그리고 마찬가지로 꿈을 이루기 위해 늘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는 수많은 청소년 언더독들. 작지만 이들의 날개는 언제든 날아오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틀어서 청소년 아티스트들이 좀 더 성숙한 아티스트로 더 높게 비상을 하면은 저희는 그것만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에 애들 말썽 피운다고 화내지 말고 신입생 뽑아도 이번 연도처럼 멋진 제로가 되길 응원할게. 사랑해. 눈물. 네, 수빈 씨는 청년 실업자와 신용 불량자의 합성어인 청년 실신이라는 신조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취업이 늦어지면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 불량자가 되는 20대들의 현실을 반영한 신조어인데요. 요즘 제 또래들도 많이 공감하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전국시대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취업난을 창업으로 극복한 청년 사장님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금 출발하시죠.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봄이 성큼 다가올 것 같은 느낌인데요. 졸업 시즌도 끝났고 누구는 사회로 또 누구는 상급 학교로 그야말로 본인의 꿈을 꿀 그런 좋은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취업, 일자리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참 많을 텐데요. 그러나 이럴 때 바늘구멍보다 좁다는 취업문을 당당히 열어 제치는 그런 청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창업으로요. 정글 같은 취업 시장에서 CEO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청춘을 만나봅니다. 창원시 용호동의 아담한 가게를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와, 배터리인가요? 배터리는 아니고 저희가 직접 개발한 무드등 나무 받침대. 이게 보시면 사진이 그려져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은 이제 고객들이 직접 저희한테 사진을 보내주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드로잉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디자이너들이 이제 무드등에 입혀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하나뿐인 무드등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강민훈 대표의 창업 아이템은 인테리어 소품. 2년차 새내기 사업까지만 젊은 층을 겨냥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적중했습니다. 소중한 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제 선물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싶다 해서 직원 2명, 작지만 내실이는 회사입니다. 저희 그 고객님들이 무드등 주문을 해주셔가지고 사진을 저희가 봤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그림으로 그려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소중한 추억의 장면들을 하신 건데 네. 이러다 보면 신경 쓸 게 되게 많겠어요. 그렇죠. 어떤 옷은 굉장히 일이 많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좀 체형을 좀 예쁘게 해달라시는 참 분들도 어려운 건데, 그죠? 다이어트를 시켜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예, 예. 올봄 출시할 상품도 시험 중입니다. 지금 가슴에 꽂고 계신 펜 네, 지금 보여주시겠어요? 그렇죠. 예, 제가 일단 이걸 펜 만들어 드리려고 하니까 누구한테 연인하고 해서 제가 드리면 저 드리세요. 이거를 이렇게 꽂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용도였구나. 이게 뭐냐면은 튤립 볼펜입니다. 이렇게 기존에 나와 있는 상품들을 저희 상품과 결합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커지는 창업 시장에서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승부를 결정한다네요. 원고지 형태로 나온 무드등이거든요. 네네네. 이게 사진보다는 글로써 선물하고 싶은 사람한테 표현하고 싶게 만든 무드등이 있는데 5G 시대에도 사랑은 아날로그로 통합니다. 하루에 많으면은 50개, 60개 정도 되고요. 평균은 30개, 40개 정도. 주문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주문하시고 나서 2, 3주 정도 바로 배송이 시작됩니다. 용호동 가로수길은 창원에서도 임대료가 꽤 나가는 곳이죠. 거기에 기계 구입까지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창업 비용은 제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중기청과 이제 학교에서 연관해서 지원해주는 국가 지원 사업을 받아서 3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시작을 하게 돼서 자금에 대한 부분은 어려움이 딱히 없었고요. 젊은 연인들이 주 고객이라 안타까운 일도 많습니다. 그러다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많습니다. 중간에 이제 헤어져서 죄송하다고 좀 취소해달라 하시는 그럼 분들. 진짜 던지지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만들어진 제품인데 만들고 나서 이야기를 하시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근데 만들기 제작 전에 이야기하시면 저희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취소를 해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잘 헤어져라의 말씀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일단은 받을 때까지는 버텨주세요 하고 싶지만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배송까지 잘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저희도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누구한테 생존이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생산, 유통, 판매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주문 방식은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이게 여기가 단일 매출이 아니어서 거의 평균적으로 저희가 판매하는 거래처 하나당 지금 2천만 원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요. 지난해 매출 2억 원, 올해 목표는 25% 늘어난 2억 5천만 원이라네요. 창업하려고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나 이제 친구들이나 비슷한 또래들 만나보면은 머릿속으로는 굉장히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해보면 어떨까? 이거 해보면 어떨까? 그런데 시작하기까지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창업인은 창원대학교 안에서 만났습니다. 하이볼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회사 소개 부탁해요. 저희는 프로야구 구단이 운영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경기에 대한 어떤 기록들을 입력하고 그리고 분석하실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전력 분석이 한창이었는데요. 보내준 차를 또다시 분석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단 측에서 캠 영상을 찍어 주시는데 그걸 올려주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피칭 타이밍을 다 잡아주거든요. 그럼 자료 구축을 이제 각 구단에서 보내주는 자료를 가지고 그 영상만 이제 구단에서 제공을 해주면 이제 그걸 자동으로 이렇게 잘라서 저희가 그 기록이랑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다소 생소한 분야의 사업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데이터로 야구를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템을 가지고 처음에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느냐,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발전이 됐을 때는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느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요. 창업 3년 차로 직원 6명, 건실한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외에는 알아먹지 못하겠네요. 이런 데이터들을 그분들께서 이제 봤을 때 아주 쉽게 그리고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저희의 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떤 선수가 습관이 어떻게 들어있는가. 야구를 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저 보면 뭐 너 공이 어디로 들어오면 어떻게 기두는 것 같아. 그건 추측일 뿐인 거지만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리게 되면 그게 정량적인 어떤 결과로서 나오게 되거든요. 수치로. 2017년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상대팀의 사인과 관중의 반응을 작전에 이용했다는데요. 그렇긴 한데 그것도 결국은 데이터거든요. 휘파람은 변하고 사인, 이렇게 미리 정한 사인에 따라 경기를 이어간 겁니다. 사인이라는 것도 어떤 패턴을 가지고 놓는다거나 뭐 어떤 상황에 어떤 사인이 나온다거나 그걸 다 수집을 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동작이 있더라. 그렇게 돼야만 훔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나가면 안 되죠. 호잉 선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호잉은 좌타자이기 때문에 전체는 이제 54타수 18안타 정도 치고 있고 득점권에서는 아주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구에 대한 이제 막연한 이때가 어릴 때 보면서 쌓였던 이제 막연한 상상과 이제 지식들을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좀 더 이런 일이 저에게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야구 팬들이 모여 IT를 전문으로 한 벤처 창업인 셈인데요. 초반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고전을 했던 거는 대부분의 사업을 시작을 하시면 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데이터가 가장 큰 좀 벽으로 느껴졌습니다. 1982년 시작된 국내 프로야구, 그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게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불모지였네요.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창업 계획을 세우면서 10년간 데이터 수집에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건 철저한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지금 구단이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두세 개, 세네 개 정도는 다른 구단에 들어가서 이제 그 하이브로 하면은 구단 운영 사이트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게 저희 작은 소망. 막 걸음마를 뗐다는 김재승 대표와 직원들, 성공에 연연하지 않고 천천히 멀리 가고 싶습니다. 사실 데이터는 돈이 안 됩니다. 데이터가 돈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돈이 되는 겁니다. 도전하는 청춘은 아름답습니다. 폐기로 뭉친 청년 창업인들의 미래를 빵빵하게 응원합니다. 길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창업으로 나의 길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붙잡. 청년 창업인들 모두 대박나시오. 네,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표현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아프면 환자고 저는 이렇게 말을 바꾸고 싶습니다. 도전하니까 청춘이다. 정말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데이터로 야구를 분석하는 이런 생소한 분야에 과감하게 뛰어들고 또 차별화된 사업 아이디어에 이렇게 승부를 거는 거, 이런 멋진 도전 정신이 바로 성공의 미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시는 창업가들 꼭 성공하기를 전국시대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만나볼 이들도요. 열정, 도전, 패기 이런 단어들이 어울리는 분들입니다. 네, 우리 어린 학생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하시는 만학도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지금 출발하시죠. 방학 기간이지 않습니까 요새? 방학 무슨 뜻인지 알죠? 김 PD? 놓을 방에 배울 학, 배움을 놓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학은 그냥 학생들이 푹 그냥 쉬는 그런 기간이란 얘기죠. 근데 이 방학에도 아주 열심히 즐겁게 배우고 계신 그런 학생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왔습니다. 이 안에 그 주인공들이 계시다는데요. 바로 이곳은 삼척교육문화관입니다. 자, 저와 함께 오늘 그 주인공들을 만나보시죠. 비 오네. 지난 2018년 강원도 최초로 중등학력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삼척교육문화관. 어린 시절 저마다의 사연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학도들의 배움터입니다.
교실에 오늘의 주인공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복도를 보니까, 이야, 이렇게 시화라고 하죠, 시화. 시와 그림이 함께 있는, 이렇게 시화가 쫙 전시되어 있네요. 예. 배우지 못한 아쉬움이 평생의 한으로 남았던 어르신들. 늦게나마 학교를 다니면서 글을 깨우치고 이렇게 시도 쓸 수 있게 됐는데요. 주름진 손으로 한자 한자 정성껏 써내려간 시는 그 어떤 글보다 큰 감동을 줍니다. 수십 년이 지나 다시 배움의 기회를 찾은 황혼의 학생들. 조금 늦은 시작이지만 공부에 대한 열정은 아주 뜨겁습니다. 집은 재료를 하지만 시는 소재라 그랬습니다. 살을 조금씩 붙여나가면 멋진 시가 지어지는 거예요. 1교시 국어 시간. 시쓰기 수업이 한창인 교실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고, 어머님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다 그래서 저도 한번 좀 같이 공부 좀 해볼까 하고 왔습니다. 네. 선생님이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지금 방학 중 아닌가요? 방학 중이에요. 근데 방학 중인데 왜 이렇게 학생 여러분이 많이 나오셨습니까? 근데 어머님들이 방학은 안 쉰대요. 그래서 방학 중에도 우린 공부한다. 왜냐하면 평소에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방학도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방학 때도 즐겁게 나옵니다. 고생스러우시니까 힘드시겠네요. 절대로. 고생스러운데 오가는 길은 고생스러운데 여기 딱 들어오면 행복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무슨 시간이 시작되는 건가요? 지금 국어 시간이에요. 국어?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문학소년이었습니다. 진짜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제가 정말 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속고만 사셨습니까? 시를 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천천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살며시 꺼내봅니다.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문학소년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선생님이 주신 주제 가운데 저는 설날로 시를 지어보겠습니다. 먼저 옷을 좀 벗고. 자칭 문학소년이라는 노기환 리포터. 오랜만에 펜을 들었는데요. 어떤 자작시를 선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아유 어머니 궁금해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오랜 시간 고심한 끝에 드디어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아낸 멋진 시가 완성됐습니다. 선생님이 돌아보니까 정말 잘 쓰셨는데 한 두 분만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어요. 박길자 어머님 나와보실래요? 인생으로 태어나서 깜깜한 밤중에 헤매다가 이제 와서 햇빛 보니 살만 나네요. 이제부터 해 뜬 세상 이 밝은 세월 행복하게 살 거야. 길자의 인생에 꽃이 피었네요. 참새 나뭇가지에 모여 앉아 지저귀는 참새 커다랗고 높은 나뭇가지 100마리 넘어 보이는 참새 한자리에 모여 저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보았다. 이 추운 칼바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야기 나누는 것 같아. 설날은 기쁜 날, 민족의 명절이라는데 우리 아내는 왜 기분이 안 좋을까? 시댁에 시자가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데 나는 지금 시를 짓고 있구나. 이거 사모님이 들으셔도 괜찮아요? 못 보게 해야죠. 오늘 배울 것은 자 알파벳으로 먼저 읽어볼까요? 캔은 동사가 있으면 수임이 뭐예요? 수영하다. 네. 그러면 어머니는 뭘 할 수 있는가? 나는 읽어봐요. 시작. I can 수영.
중등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인 만큼 영어 수업도 소홀히 할 수 없죠. 선생님의 가르침을 하나라도 놓칠까 꼼꼼히 메모하며 배움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이어서 3교시 수학 시간. 요즘은 방정식을 배우고 있는데요. 힘들 법도 한데 매 순간이 즐겁다고 합니다. 더 빨리 공부를 시작하지 못한 게 오히려 후회된다는데요. 정규 과정은 오전만 수업이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오후에는 안 가세요 또. 학교 끝났으면 집에 가야죠. 그냥 안 가요. 그래가지고 오후에 또 동아리 봉사 2시간씩 하고 가요. 그뿐이 아니에요. 원래 9시부터 우리가 정규 수업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학기 중에도 9시에 오시는 게 아니라 7시 반부터 오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저도 조금 더 일찍 나와서 8시부터 여기서 1시간 또 봉사하고 그다음에 정규 수업. 그럼 선생님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40년 넘게 그 일을 하셨잖아요. 이 학생들 둘 비교하면 좀 뭐 어떻습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공통점은 똑같이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 연세 드시나 아주 어린애 때나 배움에 대한 거는 전혀 달라요. 제가 여기 와서 저도 배우는 상황이거든요. 어르신들은 때때로 할아버지들이 못하게 해요. 그거 지금 배워서 뭐하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숙제 안 내주면 아까처럼 들으셨죠. 숙제 내줘야지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그게 차이죠. 오전 수업이 끝난 후 점심시간. 평소엔 가까운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지만 가끔 이렇게 도시락을 싸와 함께 나눠 먹습니다. 교실 가득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데 각자 가져온 도시락을 펼치니 진수성찬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어머님들 원래 이렇게 다들 모여서 도시락 싸갖고 오셔갖고 식사하세요? 네. 와, 엄청 많이 싸우셨네. 우와. 같이 좀 드세요. 와, 얼마 전 보름이어갖고 나물. 네, 아니 드십시오. 우와. 어머니는 여기 다니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1년밖에 안 됐습니다. 1년. 그 1년 동안 다니신 다음에 뭐 좀 변화가 있습니까? 그럼요. 어떤 변화가 있어요? 영어도 길거리 다니는 간판에 영어도 읽을 수 있고 이제는 옛날에는 땅만 보고 다녔는데 이 땅 안 봐요. 지인이 이런 중학교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한번 와보면 어떻나 해가지고 왔더니 진짜 너무 좋아요. 아주. 네. 선생님도 좋으시고 이렇게 언니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얘기도 이렇게 하고 진짜 학교 오는 게 즐겁습니다. 가난해서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배움의 길을 포기해야 했던 어르신들. 수십 년이 지나 다시 밟게 된 교실에서 못다한 꿈을 펼칠 수 있길. 황혼의 도전을 시작한 만학도 어르신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네, 등교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오고 숙제가 없으면 섭섭해하는 이상한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네, 공부하는 게 얼마나 행복했으면 수업 마침 종이 울려도 집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하실까요? 자타공인 열정 넘치는 최고의 학생들입니다. 네, 어려운 시절을 겪으시느라 배움은 과욕이자 사치였던 우리 어머니들, 이제는 마음껏 배우시면서 인생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소식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마술 같은 리폼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할까 합니다. 네, 헌옷부터 낡은 텐트에 녹슨 자전거까지 못 고치는 게 없다고 합니다. 지금 출발하시죠. 녹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추억과 정이 새겨져 버리기 아까웠던 물건들. 이 애물단지가 보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집안 곳곳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세간살이들. 어디 낡아서 버리나요? 유행지나 버리는 게 부지기수죠. 그중에 제일은 아마 옷장 가득 메운 갖가지 사연의 옷들일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한 방에 날려주는 곳이 있었으니 재봉길 소리도 경쾌하게 울립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첫 번째 만나볼 주인공 40년 수선의 길을 걸어온 양승희 씨, 신만철 씨입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뭐 전국에서 이 자그마한 수선집인데 여기 이렇게 찾으신다고 들었어요. 네, 많이 오죠. 지방에서도 많이 오고. 네네. 뭐 예전 단골 손님들이 걸로 이사 가서 이제 못 잊어서 일리 오는 사람들 많죠. 이야, 네. 그러면 요 손 좀 잠깐 보여주실래요? 이 손맛을 기억하고 요 손을 거치면 다 마음에 쏙 들어 하시나 보다. 예, 그렇죠. 왜 아니에요. 명품 수선의 달인답게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옷들이 부활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타일은 좋은데 품위 작아 살까 말까 망설여질 때 있으시죠? 여기서는 오케이입니다. 네. 이거 품이 짜고. 그러면 얼마나 작은지 한번 입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닌 말이에요. 제가 그냥 어깨너머로 들으니까 지금 이걸 품을 좀 늘려달라 하시는데 애초에 그러면 큰 걸 살 걸 그랬나 봐요. 이거요? 아니 이게 안 판대갖고 없어갖고 그냥 사갖고 온 거예요. 사이즈 한 사이즈 적은 걸로. 네. 여기서 갖고 오면 알아서 해주니까 제가 입어보면 알아요. 입어보면 어디가 늘려야 된다는 거 알아요 여기서. 입 아플 게 없네요. 네. 자, 그럼 어느 정도길래 하실 텐데 여기서 검증 들어갑니다. 예, 이거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가능하죠. 아니 뭐 그 흔한 뭐 이런 뭐 치마로 만든다거나 이런 거 말고요. 좀 작아서 못 입으시는 거죠? 네, 유행도 좀 지나고요. 이건 뭐 가방? 뭐 가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방. 가방이요? 가위질 한 번 해도 한치의 고민이 없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밑그림이 패턴 한 장 한 장으로 표현되는데요. 재봉질 몇 번에 천 몇 장 더 떼더니 벌써 그 형태가 완성돼 갑니다. 겨우 몸 하나 움직일 수 있는 작은 공간이지만 늘 새로운 시도와 만나는 이곳. 정말 아트네요, 아트. 핸드백이 됐어요. 아니 사실 그 청바지가 변해봐야 아이 그래 그 요즘 유행한다는 그 스커트나 될까? 아니면 에코백 정도나 될까 했는데 완벽한 핸드백인데요? 예, 마음에 듭니까? 어머 진짜 이 손 최고다. 감사합니다. 어머. 유행지는 바지가 세상에 하나뿐인 가방으로 아이디어 뱅크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자, 봄이 오면 어디 사내들의 진달래만 피느냐? 그건 아니죠. 슬슬 캠핑족들의 텐트가 꼽힐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낡으면 버릴 줄만 알았지 세상에 이게 수선이 된대요. 그나저나 여기 어딘가에 그 캠핑족들의 신이라고 불리는 손이 있다던데 어디야? 집채만한 텐트가 널려 있고 세탁이 한창인데요. 혹시 여기가 텐트 리폼하는 곳이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텐트와 사랑에 빠진 최현상 씨 부부입니다. 이곳은 1년에 한 번 팔까 말까한 텐트를 말끔하게 세척도 하고 새롭게 리폼도 해주는 곳인데요. 수십만 원 넘는 텐트가 흠집 났을 때 정말 난감하죠. 이제 텐트를 사용하다 보면 이제 본인이 뜻하지 않게 이제 필요한 부분이 생겨요.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조금 고치거나 새로 만들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바람 불어가지고 텐트가 찢어진다든지 또는 창문을 좀 개조를 해서 투명한 창문을 바꾼다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야외에서 사용하다 보니 찢기기도 하고 써봤더니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 싶은 게 분명 생기기 마련이죠. 그럴 때 이 손이 필요합니다. 흠집 메우기는 기본. 전실 확장에 없는 문도 달아준다네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분은 또 뭐가 필요하실까? 어떤 거 하시게요? 저기 앞에 입구 쪽에 네. 저기 이제 안쪽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좀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우레탄 창문을 좀 설치할 수 있을까 싶어서. 작업 가능하고요. 지퍼로 3면을 탈부착 형식으로 제작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요하실 때만 탈착하고 필요 없을 때는 분리해서 따로 보관하시면 되고. 그럼 작업해 주세요. 네. 수리수리 마수리 텐트 리폼은요 정도에 따라 반나절만 해도 가능하고 보통 2, 3일 정도면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제 캠핑 인구가 6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는데 내 개성에 맞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자, 드디어 우레탄 창문이 완성돼 갑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요. 가슴이 다 뻥 뚫려요. 텐트가 고가이기 때문에 뭐 구멍이 났거나 찢어졌다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 뭐 수선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리폼이 가능하니까 나만의 텐트를 오래오래 간직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우수도 지나고 출퇴근용으로 취미용으로 자전거에 날개 돋을 때가 됐다는 얘기죠. 코끝에 봄바람을 달고 전국 어디든 누빌 수 있는 자전거. 이 자전거가 새롭게 태어난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스리스리 마스리 리폼의 세계.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아니 주변 둘러보니까 죄다 자전거인 걸 보니까 자전거의 리폼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뭐 자동차라도 된다는 이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버려진 폐자전거나 못 쓰는 자전거를 수거를 해서 분해를 해서 세척을 하고 우리 기술자분들이 조립을 해서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판매도 하고 이웃 어린이집에 기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면서 버려지고 못 쓰는 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공용자전거 관리를 시작으로 폐자전거를 수거해 리폼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오늘 마치 수거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어머, 얼마나 거칠지 모르겠네요. 예, 많지는 않고 조금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심폐소생의 순간인가요? 애물단지에서 보물이 되기 위해 전문가의 손길을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폐자전거가 많으네요. 낡고 녹슬긴 했지만 꽤 많은 자전거들이 실렸어요. 1년에 한 번씩 이 아파트에 공문을 보냅니다. 전부. 보내면은 아파트에서 연락이 옵니다.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이제 수거로 가는데 네. 연간 한 7,000대 정도 합니다. 사실 아파트나 학교에 장기가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자전거.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건 물론이고 흉물스럽기까지 한데요. 이렇게 수거해서 감쪽같이 수리한다고 하니 자원 재활용이 별거냐고요. 완전 일석이조죠. 부품 전체를 세척하고 교체해서 멋지게 변신 성공. 야, 바람을 가르면서 주행 테스트를 마치셨는데요. 원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네, 차체 빼놓고서는 네. 거의 그냥 갈았는데요. 뭐 타이어, 체인, 안장 같은 거 이런 거를 어지간한 거는 교체하고요. 차가 깔끔하고 성능이 좋네요. 야, 완전히 새 모습이 됐는데요. 네. 하나하나 섬세한 손길 속에서 환골탈태한 자전거. 이게 폐자전거였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우, 세상에나 잠시만요. 그냥 들었다 놨다 위아래를 아주 꼼꼼하게 찬찬히 둘러보고 계시네요. 이제 뭐 봄도 되고 해서요. 이제 뭐 자전거만큼 또 좋은 운동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한 대 구입할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 와 보니까 뭐 자전거도 구입 세거나 다름이 없고. 네. 일단 뭐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문제라고 하면 너무 많아서 고르는 게 문제네요. 그러네요. 생활의 지혜가 돋보이는 리폼의 세계. 무조건 버리기보단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세요. 마술 같은 변신이 펼쳐집니다. 네, 오래된 물건들의 환골탈태 제대로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수면 씨는 뭐가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네, 저는 이 텐트가 리폼이 된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요즘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낡은 텐트 있으시면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 한번 리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다양한 리폼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청바지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집집마다 안 입는 청바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전국시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남은 저녁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세요. 안녕.